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함께 열어가는 오디오북 DJ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틀어놓으신 순간, 여러분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왜냐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 잠깐 상상해보세요. 아침마다 밥상에 올라오는 그 뜨끈한 미역국 한 그릇. 생일날에만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국물 맛이 그리워서 가끔 드셨나요? 혹은 이미 매일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평범하고도 친숙한 미역국 한 그릇이 60대 이후 우리 몸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려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중간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의 박씨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무릎이 뻐근하고 손가락 마디가 붓는 증상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병원을 다니고 약도 먹어봤지만 몸은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속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드셨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자기는 요즘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 먹기 시작한 뒤로 몸이 가벼워졌다고 한번 해보라고 권했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하셨어요. 미역국이 뭐 그리 대단하겠냐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 한 달만 해보자고 마음먹으셨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어느새 3달이 되었을 때 박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손가락도 덜 붓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개선되고 피부에 탄력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까지 받으셨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 단순한 개인 경험담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건지 그 과학적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오디오북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챕터, 미역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자, 먼저 미역이 어떤 식품인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역은 갈조류에 속하는 해조류입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채소, 그러니까 바다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다 채소가 육지의 어떤 채소보다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후코이단은 갈조류 특유의 점액질 성분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물질이냐면 일본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암 연구에 활용될 만큼 주목받아온 성분입니다. 후코이단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며 항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대 이후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이 성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이 오시나요? 둘째, 알긴산입니다. 알긴산은 미역 특유의 미끌미끌한 성분인데요. 미역국을 끓이면 그 국물이 걸쭉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바로 그 알긴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고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셋째, 요오드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인데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쉽게 피로하고 체중이 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노화 탓으로 돌리시는데 실은 요오드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넷째,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미역은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입니다. 같은 무게의 우유보다도 칼슘 함량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대 이후 뼈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낙상 사고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미역 속의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마그네슘까지 함께 들어있어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 식이섬유입니다. 미역은 식이섬유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요즘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장내축 이론 들어보셨나요? 장이 건강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쯤 되면 미역이 단순한 국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바다가 우리에게 선물한 천연 종합 영양제라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챕터, 매일 먹었을 때 몸에 일어나는 변화. 일주일부터 6개월까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일 미역국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시간대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째 주, 소화기관이 먼저 반응합니다. 미역국을 매일 먹기 시작한 첫 번째 주에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곳은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알긴산과 식이섬유가 장벽을 코팅하고 장운동을 촉진하기 시작합니다. 변비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 시기부터 화장실이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침에 미역국을 드시면 장이 자극을 받아 규칙적인 배변 활동이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역국의 따뜻한 국물이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알긴산이 위 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위염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씩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주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가 되면 피부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과 각종 미네랄이 피부 세포에 공급되면서 피부 탄력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건성 피부이신 분들이 피부 보습이 좀 더 잘 되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잔주름이 조금 옅어졌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머릿결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역의 요오드와 각종 미네랄이 두피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발에 윤기가 생기고 탈모가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한 달 에너지와 피로감의 변화. 한 달이 지나면 에너지 수준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서서히 활성화되면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몸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지고 오후에 찾아오던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미역의 알긴산과 후코이단이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웠던 분들도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달에서 3달 관절과 뼈에서 신호가 옵니다. 2달, 3달이 지나면 관절 쪽에서 변화가 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꾸준히 공급되면서 뼈 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후코이단의 항염증 효과가 축적되면서 관절 주변의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관절염이 중증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만, 초기 단계이거나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 시기부터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놀라운 것은 체중 변화입니다. 미역국은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서도 포만감은 높습니다. 알긴산이 위에서 부풀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4달에서 6달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 이쯤 되면 병원에서도 수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역의 칼륨 성분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어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 알긴산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졌다는 분들의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나요? 아직 이야기는 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숨 고르고 계속 가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을 끓이지 않고는 못 배기실 거예요. 4번째 챕터, 60대 이후 왜 특히 미역국인가?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겠습니다. 왜 하필 60대 이후에 미역국이 더 특별히 중요한 걸까요? 20대, 30대에 먹는 미역국이랑 뭐가 다른 걸까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잘 소모되었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게 이 때문입니다. 둘째,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잘 먹고 잘 소화되던 시절이 지나가고 조금만 기름진 걸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 후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셋째, 뼈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늦게 시작될 뿐입니다. 넷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 한번 걸려도 2, 3일이면 나았는데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오래가고 회복도 더디죠. 다섯째, 인지 기능, 즉 기억력과 집중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새로운 걸 배우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바로 60대 이후의 몸입니다. 그런데 미역국은 이 5가지 변화에 각각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기초 대사량 저하에는 요오드와 갑상선 기능 활성화로 대사를 높여줍니다. 소화 기능 저하에는 알긴산과 식이섬유가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뼈 건강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직접 공급됩니다. 면역력 저하에는 후코이단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인지 기능 저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식품이 또 어디 있을까요? 미역국 한 그릇이 60대 이후 몸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골고루 담고 있다니 정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감탄스럽습니다. 우리가 왜 생일에 미역국을 먹을까요? 단순히 어머니가 산후에 드시던 음식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건강하게 열고 싶다는 오랜 세월 쌓인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날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5번째 챕터, 어떻게 끓여야 더 효과적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역국을 그냥 아무렇게나 끓여도 될까요?
아니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알면 같은 미역국이지만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역은 겉미역보다 생미역이 좋습니다. 겉미역은 보관이 편리하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서 좋지만 생미역에 비해 영양소가 약간 손실된 상태입니다. 생미역을 구할 수 있다면, 특히 봄철 제철 미역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겉미역도 충분히 좋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불리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물에 불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참기름에 먼저 볶아주세요. 미역국을 끓일 때 처음에 미역을 참기름에 볶아주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을 절대 생략하지 마세요. 참기름에 볶으면 미역의 지용성 영양소가 기름에 녹아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또 참기름에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적인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 육수 선택이 중요합니다. 미역국의 국물을 무엇으로 내느냐에 따라 맛도 다르고 영양도 달라집니다. 소고기 미역국, 조개 미역국, 북어 미역국, 다시마 미역국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미역국이나 홍합 미역국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로 국물을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고기는 특히 철분과 아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마와 함께 끓이면 요오드가 더 보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니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네 번째, 나트륨 조절이 핵심입니다. 미역국의 가장 큰 함정은 나트륨입니다.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이나 국간장을 많이 넣으면 미역국의 건강 효과를 절반 이상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미역 자체에 약간의 염분이 있으므로 간은 최대한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2주에서 3주만 지나면 미역 본연의 맛이 살아나서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 마늘을 함께 넣으세요. 마늘은 항균, 항염증 효과가 탁월한 식품입니다. 미역국에 다진 마늘을 조금 넣으면 풍미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면 시너지를 내요. 면역력 강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드세요. 미역국은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따뜻한 미역국을 드시면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하루 종일 장운동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아침에 갑상선을 자극하는 요오드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대사가 활발하게 유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챕터, 주의사항과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역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방송의 목적은 여러분을 맹목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주의사항,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를 과다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도 약을 드시면서 요오드를 과다 섭취하면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미역국을 매일 드실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역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미역국은 매일 먹는 것이 좋지만 하루에 2~3끼씩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끼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에 주의하시면서 드시되 하루 한 그릇이면 적당합니다. 네 번째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미역국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미역국은 건강한 식생활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미역국을 매일 먹으면서 동시에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역국은 그 과정을 강력하게 서포트해주는 조력자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7번째 챕터, 전국에서 모인 실제 변화 이야기들. 자, 이번에는 좀 더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실제로 미역국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경험한 변화들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김씨 할아버지. 이분은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요. 미역국을 매일 드신 지 넉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해서 의사 선생님이 약 용량을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혈압약을 임의로 줄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약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느껴지시죠? 대구에 사시는 68세 최씨 할머니는 5년 동안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장이 너무 안 움직여서 4일에서 5일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셨는데 미역국을 매일 드시기 시작하고 3주 만에 매일 아침 화장실을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삶의 질 향상인지 변비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주에 사시는 70세 이씨 할머니는 손발이 항상 차가워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셨는데 미역국을 꾸준히 드신 지 2달이 지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된 덕분이겠지요. 서울에 사시는 62세 정씨 선생님은 50대 후반부터 건망증이 심해져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미역국과 함께 등 푸른 생선을 곁들여 꾸준히 드신 지 6개월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좀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음식으로 치매를 완치할 수는 없지만 예방과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것. 일주일 해보고 효과 없다고 멈추지 않았다는 것. 한 달, 2달, 어떨 때는 맛이 없어도 귀찮아도 그냥 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드신 미역국 한 그릇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그 내일이 모여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건강한 나를 만듭니다. 8번째 챕터, 미역국과 함께하면 더 좋은 음식들. 자, 이제 미역국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국을 드실 때 어떤 음식을 함께 드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역국을 드실 때 두부를 한두 조각 곁들이시면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데 두부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인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미역국 밥상에 달걀 반찬 하나 추가하시면 든든하고 영양 균형도 맞습니다. 예전에는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올린다고 기피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 한두 개의 달걀 섭취가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등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역국이 있는 날 반찬으로 고등어 구이나 삼치 구이를 올리시면 완벽한 건강식단이 완성됩니다. 네 번째, 현미밥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식이섬유가 더 보충됩니다. 미역국의 식이섬유와 현미밥의 식이섬유가 합쳐지면 장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섯 번째, 김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는 유산균의 보고입니다. 미역국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김치의 유산균이 장에서 더 잘 살아남도록 도와줍니다. 미역국과 김치, 이 조합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장수 국가였던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5가지 음식과 미역국을 조합하시면 여러분의 밥상이 그야말로 최강의 건강 밥상이 됩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 살 돈이 없어도, 화려한 식재료가 없어도 이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9번째 챕터, 미역국이 정신 건강에 주는 선물. 지금까지 주로 신체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미역국이 정신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미역국은 세로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의 약 90%는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미역국이 장 건강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뇌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 미역에 들어있는 각종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뇌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미역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후코이다는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셋째, 밥상의 리추얼이 주는 안정감. 이것은 성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이는 행위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 매일 아침 뜨거운 국물 한 그릇, 이것이 하루의 시작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심리적 앵커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 은퇴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일상의 리듬을 잃으신 분들에게 이 아침 밥상의 리추얼은 삶의 규칙성을 되찾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마그네슘과 스트레스. 미역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감이 높아지며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 수면의 질도 개선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 챕터, 사계절 미역국 활용법. 자, 이번에는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역국을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미역국은 활용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계절에 따라
재료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나거든요. 봄에는 봄 미역국, 봄철에는 제철 생미역이 나옵니다. 봄 미역은 부드럽고 향이 좋아서 그 자체로도 훌륭합니다. 봄 미역에 바지락이나 홍합을 넣어 칼칼하게 끓이시면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원한 미역국이 됩니다. 바지락에는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냉미역국, 무더운 여름에는 따뜻한 미역국 대신 냉미역국을 드셔보세요. 미역국을 끓여서 식힌 뒤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차갑게 드시면 됩니다. 오이를 채 썰어 넣거나 토마토를 곁들이면 시원하고 상큼한 여름 미역국이 됩니다.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고 땀으로 손실된 미네랄을 보충해주는데 탁월합니다. 가을에는 버섯 미역국. 가을은 버섯의 계절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을 미역국에 넣어보세요. 버섯의 베타글루칸과 미역의 후코이단이 만나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가을에 독감 예방 차원에서 이 조합으로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버섯의 구수한 향이 미역국의 풍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겨울에는 소고기 미역국. 겨울에는 역시 진하고 든든한 소고기 미역국이죠. 소고기의 단백질과 미역의 각종 영양소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뭉근하게 오래 끓여서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도록 하시면 추운 날 몸이 확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 재료를 바꾸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다양한 미역국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미역국은 그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는 팔방미인이거든요. 11번째 챕터, 10년 뒤의 나를 위한 투자.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전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에 따르면 인체는 어느 나이에서든 변화에 반응합니다. 60대에 운동을 시작한 분이 70대에 근육이 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70살에 식습관을 바꾼 분이 80살에 더 건강해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에 언제나 반응합니다. 단, 그 반응이 느릴 뿐이에요. 젊을 때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들으신 미역국 이야기,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미역 한 봉지. 그게 전부예요.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첫 번째 날, 미역국 한 그릇. 두 번째 날, 또 한 그릇. 3일,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미역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나를 아끼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자녀들에게 해주던 것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해주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옆에 미역국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 장 보실 때 꼭 미역 한 봉지를 집어 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미역국을 끓여보세요. 10년 뒤에 나를 위한 투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에필로그, 마무리 인사.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미역국 하나를 이렇게 깊이 파고들었는데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에 걸쳐 지혜롭게 선택해온 음식들. 이제 과학이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그 소박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역에는 후코이단, 알긴산,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라는 6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뼈 건강,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피부 탄력, 뇌 건강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60대 이후 미역국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기초 대사 저하, 소화, 기능 감소, 뼈 밀도 감소,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라는 5가지 변화에 미역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잘 먹으려면 생미역을 참기름에 볶아 국물을 진하게 내고 나트륨을 적게 넣으며 마늘을 곁들여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두부, 달걀 등 푸른 생선, 현미밥, 김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갑상선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 밥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내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건강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